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입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 역시나 등락 과정이 좀 지속되면서 체감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는 종목만 좀 가는 이런 현상들, 또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피로도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암흑의 터널은 좀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한번 다시 추가적인 좀 낙폭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늘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어찌됐건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물론 0.18%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코스닥은 선방했습니다. 천선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992선까지 마무리됐고, 역시나 2차 전지 파트가 좀 끌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히트작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아침 방송 열린 시장 상한가하는데, 과연 대장주격인 NC소프트는 NFT를 하지 않겠느냐 주관적으로, 오늘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시장의 하루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흐름 좀 보시고요. 과연 글로벌 증시 흐름이나 시황적인 요소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주식이 조금 떨어져서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거고, 매매하는 파트는 매매하는 파트고, 과연 내 섹터에 대한 반등세는 어느 시기, 어느 기간까지 좀 홀딩 관점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는 게 명인의 복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10년물 국채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나왔고, PPI가 나왔고, G2 국가들이 다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시나 이제 CPI로 좀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CPI로 좀 가는 과정인데, 이 CPI를 보시게 되면 30년물이 CPI 상승률이 30년의 최고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고용 인력을 창출시키고 기업 인력을 늘리고, 이런 선순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커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갑자기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증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증시 모습을 먼저 좀 보고요. 네. 이거는 중국 쪽인데, 중국 쪽은 조금 이따 논하는 걸로 하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역시나 이틀 동안에 조금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야간 선물이, 지금은 플러스권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양봉 마감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냥 음봉 마감되고, 조금 쏟아져 내리고, 확실하게 좀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주는 게 좀 좋죠.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주고,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이 시작할 때 야간 선물이 오히려 양봉으로 올라가면 좀 저점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올라가면서 플러스권으로 변하는 좀 아랫꼬리 양봉, 이런 게 달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어찌됐건 어제 CPI가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인 상당히 좀 어두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볼 건데,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늘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심선을 어디다 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레인지 범위 파트를 잘 봐야 되겠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공포 심리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방 지지대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선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3천선을 중심에 좀 넣고요. 레인지 범위가 상단은 조금 높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150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 있는 부분이고요. 박스권을 상단을 어디나 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같이 보시죠. 3천선을 중심으로 놓고, 역시나 밑으로 좀 내려오면 매매 관점에서 사야 되는 영역들. 3천선 넘어가고 고점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이제 매매 관점이죠. 이 매매 관점으로 갈 때 딱 써놓고, 매매 관점으로 갈 때 써놓고,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 재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출렁거려서 다시 하방 지지대 2,900선 한번 확인하고, 오늘 홍콩 항생지수 중국 쪽이 좀 살아나면서 1% 가까이 올랐거든요. 1%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외인들이 수급이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마감, 그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신흥국 증시, 홍콩, 중국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시장에 어쨌든 커플링이 좀 되었다.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역시나 지수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외인이었다. 그럼 이제 매매 관점으로 오늘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오늘 매매가 어디서 좀 됐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장 흐름인 것 같은데 역시나 매매는 답이 지금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매 관점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2차 전지 파트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2차 전지 이게 조금 잘 안 되네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NFT 하나하나 봐갈 건데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뭐 블록체인 뭐 NFT라고 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오늘 뭐 식품 관련된 것도 좀 있었고 뭐 온실가스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 좀 써보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좀 봐보죠. 지수를 좀 보면서 역시나 전일 보게 되면 리비안이랑 뭐 안착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상장이 됐죠. 리비안 관련주도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은 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 반등 상당히 전일 뭐 11.99%가 내렸는데 뭐 눌림목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2차 전지 파트에 오늘 훈풍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단연 에코프로 BM인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을 지금 안 대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수급의 행태를 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포일 수도 있고 뭐 메이저도 세력일 수도 있고 수급의 행태를 봤을 때 의지는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 어떤 상위 종목으로 가기 위한 그들의 어떤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뭐 매매 관점으로 유효했던 레인지 범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 부분은 이제 잊으면 안 되고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심적 부담이 와요. 될 거는 같은데 내가 들어가서 한 10% 짧게는 5%탁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칫 잘못하면 맞죠? 이게 좀 무섭죠 지금 결국은 이게 무서워요. 또 이제 한번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면 도전을 해보면 뭐 손절은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이씨 내가 갔는데 이렇게 탁 하면 어떡하냐. 두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약간 부담스러움은 있다. 가진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5일선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뭐 답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착착착 분할매도 해가고 남겨놓고 5일선 이탈하면 정리. 다시 한번 떨어지면 매매 관점 유효. 이거는 뭐 문제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 양극재만 좋았냐? 음극재 뭐 하나 보죠. 결국은 정말로 실적 대비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뭐 대주는 많이 봤으니까 나노신소재 하나 보시죠. 우리 이제 나노신소재를 이야기할 때 CNT 도전체라고 하는데 도전제 뭐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저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만 다셨는데 뭐 가지신 분들 뭐 여기서 이제 사셨겠죠.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자리가 좀 몇 군데 보입니다.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이제 뭐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팔고 놀림목 잡아가지고 가는. 근데 뭐 매출액이나 실적은 아직은 볼 게 없어요. 기술력 부분이 부각되면서 음극재 파트의 어떤 후발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뉴스 플로우를 타고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가장 주목해야 될 파트는 뭐 양극재, 음극재 시장인데 이제는 뭐 충전 거리보다는 좀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 30분이니까 답답하죠 전기차가. 뭐 내년쯤에는 음극재는 더더욱 좀 추세를 받지 않겠냐. 단지 이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은 쉽게 HTS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가장 이제 서프라이즈 했던 부분 뭘까?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역시나 NC소프트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걸 좀 다뤘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뭐 크게 다룰 주제들이 없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매매를 좀 끊었는데 매매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광군제가 뭐 19기 6중 전중 전에 좀 묻히긴 했지만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오고 매매를 저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매매가 되는 파트를 좀 보게 되면 아까도 써봤지만 뭐 2차전지 좋고 근데 여기 좀 부담스럽고 이거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부담스럽고 메타버스 가자니 5G 생각이 막 계속 나죠. 작년에 저희 5G 뭐 어찌됐건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좀 안겨주고 있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작년에 재미 좋았었거든요. 뭐 에이스테크, 다선 넥토스, 뭐 솔리드 고점 갔고 뭐 물리신 분들 진입이 잘못된 거지 솔직히 작년에 시세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올해 시장에 이제 늘 말하는 재평가 단계에서는 참담하죠. 2차 전지는 작년에 모멘텀 단계도 좋았고 올해 시장의 재평가 단계에도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추정 실적을 끌어다 썼는데 제가 메타버스를 보니까 메타버스 종목도 솔직히 실적이 형편없거든요. 매출액이나 보면 뭐 200억 참담한 수준이죠. 실적 갖고 메타버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네. 여기도 좀 부담이다. 좀 제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관심이 생기는 쪽인데 왜냐 NFT를 붙인다는 것은 신사업으로 해간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사업 딱 써놓고 신사업을 좀 해가는 과정인데 이 신사업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게임주들이 실적이 괜찮아요. 괜찮단 말이죠. 항상 뭐라고 하죠?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올라갈 거 기대하고 사죠. 근데 안 물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린단 말이죠. 조금씩. 뭐 등락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버팅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다? 실적,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죠. 버팅목 역할을 역시나 60만 원 아래꼴에서는 NC소프트는 매력이 있다. 그런데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처럼 블록체인, NFT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얘기만 했어요. 얘기만. 뭐 하겠다가 아니고 내년에 나올 게임에 플레이 투 원이라는 게임하면서 뭐 돈 번다 이런 거죠. 이걸 이용하고 NFT를 한번 접목시키는 게임을 해보겠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상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갔던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갔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먼저 갔으니까 NC는 뭐 조금 더 내일 뭐 갭매꾸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 중에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깜짝 반등한 종목 하나만 더 보시죠. 웹젠입니다. 웹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늘 시세가 괜찮았었어요. 18%. 뭐 자리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자리가 좋았습니다. 여기도. 자리는 좋았는데 웹젠을 딱 봤을 때 써놓고 후발주자를 찾는다 이거죠. 결국 이제 후발주자. 게임주를 찾아보니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플러스 뭡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야 NFT만 한 방 붙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지만 이거잖아. 이것만 붙어주면 오늘 시장에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후발주자 찾아가지고 NC소프트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NFT 한 방 붙여주니까 NC소프트 그 시가총액의 상한가. 이제 여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매매가 계속적으로. 뭐 섹터 안에서 이제 종목 찾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문제는 이거 이야기를 사측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어요. 사측에서 NC소프트처럼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정말 땡큐죠. 땡큐죠. 완전 개인이 실적이 좀 안 나와도 좋아 보이고 NC소프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엄청 안 좋았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모두 다 실적이 안 좋았고요. 넷마블은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상당히 오늘 기염을 좀 토했다. 그러면 이제 NFT가 어떻게 되냐? 모멘텀 초기 단계다. 요거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5G, 뭐 리비안, LFP,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생각을 했을 때 모멘텀은 뭐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접목된 요소를 봤을 때 NFT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앞에 게임주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주들이 모멘텀이 접목되는 이 게임주들이 실적이 받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야 되겠죠. 딱 해결을 했고 단지 이 실적이 NFT에 관한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후발주자 찾기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오늘 PCB 쪽에서 또 우리가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심텍 이런 거는 매번 말씀드렸어요. 뭐 DDR5를 하시건 후공정 패키징을 하시건 후공정 장비를 하시건 DSP를 하시건 다 노출되어 있고요. 뭐 3인방인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까지 좀 볼까요? 코리아 서킷까지. 저는 LG 이노텍까지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텍부터 좀 보시죠. 차트 모습 보시겠는데 역시나 뭐 PCB죠. DDR5하고 PCB 쪽인데 이쪽도 상당히 좋은 쪽이니까요. 써놓고 그리고 플러스 PCB. 요즘 기판 쪽이 워낙 괜찮으니까 내년에 또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먼저 일단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반응했던 쪽은 이쪽은 아니고요. 후공정 패키징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올해 내내 좋았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올 줄 상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DR5하고 PCB 쪽 기판 쪽이 너무 좋으니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심텍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대덕전자도 패키징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6%대 반등이 나왔고요. 뭐 똑같죠? 데칼코만입니다. 차트 모습이.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항상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이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나서 다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보유만 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다는 거. 내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이제 올라갈 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눌림목도 좀 나오고 눌림목을 이제 누가 잘 공략하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매매 고수인 거고요. 하다 보면 눌림목 해가지고 뭐 손절도 나가고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매매할 때 이런 부분 각오 안 하고 하시면 안 되죠. 매매하는 종목들은 떨어질 걸 매매하진 않지 않습니까? 올라갈 걸 예상하고 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뭐 손절매하거나 내가 조금 더 트레이딩 바이를 하는데 단타보다는 스윙 접근이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 근데 내가 딱 손절 쳤어요. 그럼 탁 짚고 딱 올라갑니다. 희한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분들은 약간 더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써봤습니다. PCB 진격 앞으로. 이렇게 써봤고요. 이제 뭐 대장주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할 텐데 역시나 그래도 이제 삼성전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LG 이노텍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 뭐 PCB 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역시나 IT 쪽에서는 LG 이노텍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가장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게 뭐 성장 산업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실적 좋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 좋고 밸류 메리트 있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걸 한번 봐보시면 생각이 완전 달라지시죠. 자, 지금 뒤로 이제 그림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뒤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포감이 엄청 있어요. 이거 LG 이노텍 주가 모습입니다. 고점 찍고 한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왜 내렸느냐? 이때 왜 내렸습니까? 애플에서 갑자기 노이즈가 팍 바뀝니다. 야, 애플에서 뭐 반도체도 없다네, 출하량을 줄인다네, 온갖 노이즈는 다 퍼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 깨고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1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18만 원까지. 공포감이 뭐 엄청나죠, 이때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화면을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래 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좋아 보이죠? 이날 뭐 장중에 장난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5%까지. LG노텍이 뭐 2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빠져버렸는데 제가 이 또 방송을 지켜봤어요. 우리 이웃집 동네 방송을 지켜봤는데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애플은 정리 다 돼 있습니다. LG노텍, ITM 반도체, BH, 더구전자, 애플량이죠. 근데 여기 애플량들이고 다 FPCB, PCB 쪽이에요. 물론 기판 쪽도 있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대형주 흐름이잖아요. 지금 너무 매매 쪽만 또 치중을 해요. 물론 중소형 시장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난 매매 잘한다. 매매하시면 되고. 난 좀 못하는데 투자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난 크게 할게. 나는 큰 금액 할게. 이런 종목이죠. 투자에서 걸맞는 종목 LG노텍이죠. 30% 올랐습니다.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만연할 때 결국은 30% 올라갔어요.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만다. 결국은 공포감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의 기회였던 거죠. 실적은 거짓을 하지 않는다.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온실가스, 뭐 친환경들,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속돼. 에코프로, 뭐 HN, 뭐 이런 것들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LG노텍을 필두로 뭐 PCB 쪽은 조금 더 추세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또 IT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차전지 소재가 좋긴 해요. 근데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PCB나 이쪽으로 주목을 해보신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코로나 관련된 주들, 뭐 음악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눌림목 반등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기관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게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2차전지, NFT, 빠르게 쓰겠습니다. 메타버스, PCB. 뭐 이거 외에도 있는데 뭐 좀 더 크게 쓰면 친환경. 결국은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기 안에서도 내가 매매를 할지 투자를 할지 포인트별로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2차 전지는 지금은 투자보다는 매매 쪽. 다른 또 친환경 안에서 파트, 뭐 온실가스라든지 신재생 쪽은 투자가 좀 더 걸맞겠고. 여기는 후발주자 모멘텀 중에서는 지금 섹터가 모멘텀 전부 다 구간이 돼.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요. NFT 메타버스. 여기 안에서는 NFT가 게임주들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메타버스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5G 때 아픈 추억이 기억나요. 성장성이 훼손만 좀 되면 이거는 확실합니다. 무조건 폭락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이제 뭐 블록체인, NFT 다 좋습니다. 후발 찾기가 시작되고 친환경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시장이 녹록치 않으나 수급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국 쪽에서 이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고 오셨더라고요. 19기 6준 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됐어요. 역시나 시진핑 연임이고 시진핑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개혁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뭐 기술주들 속된 말로 때려잡기 하고 줄 세우기 하고 알리바바, 뭐 텐센트 정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줄 세우기 하고 있고 뭐 심각하고 부동산 문제 터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시진핑 연임됐다. 내가 계속적으로 좋은 거 시장을 이끌고 나가겠다. 개혁안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중국 쪽이 살아나는 조짐이 언제냐? 오늘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반등을 좀 하지 않겠느냐? 뭐 게임주 콘텐츠 2차 전지 소재 트레이딩 영역인 것 같고요. 구분을 좀 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관점은 여기가 맞는 것 같고요. 투자 관점은 역시나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역시나 제약바이오 투자 관점은 좀 지속되지 않겠나. 여전히 코스피 3,000선 영역에서는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3,000선 아래에서 매매하고 고점에서 파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이 함께 병행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10분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